CCTV도 없고 목격자를 찾기도 힘든 곳. 그래서 산은 완전 범죄를 노리는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시신을 숨기는 민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다룰 사건은 경북의 팔공산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1년 5월 오후 6시 20분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나무를 캐기 위해 산을 찾았던 이 지역 주민들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팔군산 중턱, 누군가 흙에 묻힌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성처럼 보였지만 누구인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팔공산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과 얽힌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지금부터 추적해보시죠. 네, 흙더미에 묻힌 채 발견된 시신, 굉장히 참혹한 상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 같은 경우에는요, 전신에 타박상이 있었고 잔혹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신이 반쯤 흙이 덮인 상태로 나체인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얼굴이 이미 부패한 데다가 발톱에는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지만 워낙 시신이 발견됐을 때 참혹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이도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빨리 신원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작은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작은 단서가 있었는데요. 저 살펴보니까 뱀 2마리가 들어있는 1.8리터 정도 되는 소주 한 병이 있었어요. 네. 특이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머리띠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담배꽁초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외에 다른 뭐 현장이 훼손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살인에 관계된 무슨 뭐 흉기라든지 이런 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담배꽁초가 발견됐으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현장 감식을 해서 DNA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DNA를 채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남아 있었던 거죠. 네, 1991년인데 이 당시에도 DNA 검사가 있었습니까? 1991년도면은 DNA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처럼 그렇게 세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전문 인력이 투입됐던 시기죠.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신원이 밝혀졌나요? 사실 잔혹하게 훼손도 네. 되고 또 유기된 지도 오래돼서 부패 정도도 심해서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옷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지문 채취도 불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행히 뭐 이게 신원을 파악하기에 단서가 있었는데 치아는 남아있으니까요. 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대구의 한 치과 의원에서 이 치료한 그 기록을 찾아내서 신원을 확인했는데 KD였다고, 팔공산 근처에 네. 있는 골프장의 KD였다고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시신에서 용의자의 흔적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단서가 좀 특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했는데 시신에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혈액이 다 빠진 거죠. 네. 뭐 드라큘라가 먼 것도 아닌데 피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장 이런 데 간을 조직을 보니까 플랭크톤이라고 하시죠. 물속에 사는 플랭크톤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사체가 물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판단하기에는 다른 데서 훼손을 해가지고 네. 아니면 물속에서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하게 되면 피가 계속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2차 범행 장소로 와가지고 2차 장소에서 매장하거나 아니면 시체를 유겼다고 지금 보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연못에서 살해를 하거나 시신 훼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산으로 옮겨왔다. 그렇죠. 프랑크도 있다고 한다면 물, 연못이라는 강가인데 거기에는 이제 프랑크들이 살기 때문에 호수 같은 경우에서 거기에서 살해가 된 다음에 제 2차 장소에 와서 매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범행 장소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대 여성이 누구와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네요. 누구랑 만났는지 그 행적들을 네. 거꾸로 추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시신이 발견되기 2주 전 이 여성이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직장 동료 등 한 3명 정도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고 그 나이트클럽에서 장교 2명과 어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집으로 귀가한 시각이 한 다음날 새벽 한 12시 30분쯤이었는데 장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료들과 함께 탔고 12시 30분 자신의 집에서 내렸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장교와 그리고 그 친구들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KD 분이 마지막에 만났던 분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마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날 네. 당일날 알리바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뭐 다른 사람 만났다든지 아무튼 탐문 수사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알리바이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의점이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단순히 만났는데 뭔가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야 굳이 그렇게 만난 사람을 당장 살해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한이나 치정 관계가 있는 인물들은 없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단 경찰은 연식범 중에서 용의자가 있을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에다가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이 캐디의 집으로부터 36km가량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면식범이라서 어디로 이동을 한 이후에 예를 들면 연못이라든지 이런 곳을 살해를 하고 사체를 훼손했을 가능성을 본 것이고 마지막에 주변을 탐문을 해봤더니 이 캐디의 집에 평소에 남자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정에 얽힌 2인 이상의 면식범인 남자들이 범인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러면 추정을 했으면 찾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냐. 근데 수사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캐디와 깊게 사귀었던 남자만 해도 그 당시 한 10여 명 정도에 이르는 데다가 이 상대 남장의 연령이 20대에서 40대, 직업도 사장에서 무명 가수 굉장히 다양했고 캐디가 수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첩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만 120여 개가 있어서 용의자를 빠르게 추려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디와 깊게 사귄 남자가 확인된 것만 10명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리기가 정말 쉽지 않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첩에도 120개의 연락처가 있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남성을 뭐 다양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KD를 하고 있었다면 그때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 대구 인근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대구 주변에 골프 연습장을 다니면 이제 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골프를 치면 사실은 KD가 이 골프장에 익숙하니까 아이도 봐주고 또 아니면 본인이 골프 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 골프 보면서 스윙이나 자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하면 뭐 꼭 이렇게 깊이 사귈 수도 있지만 이 연락처 120개 중에는 그냥 알고 지내고 친밀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장을 통해서 이제 그 120개 연락처 중에 이제 소거를 해 나가야죠. 뭐 아주 깊이 사귄 게 아니라 뭐 제가 말한 것처럼 골프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소거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보면 사실 이제 제 골프 치는 사람이 90년대 초반에 많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대구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연락처에 있었겠죠. 그래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40명까지 추렸는데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공개 수사까지 진행한다면서요. 결국 목격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검 과정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DNA나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목격자, 용의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범거를 위한 목격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이 전단을 6,000장이나 배포를 했는데 사실 사건이 벌어진 장소,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곳과 여성의 집이 36km, 굉장히 길이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단 역시도 여성의 집 주변 그리고 시신 발견 장소 두 곳으로 나눠서 전단을 배포했지만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살인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범행이 엽기적이고 또 용의선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이 사건의 윤곽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만 이렇습니다. 뱀 2마리가 들어있는 소주와 그리고 담배 봉투가 현장에 있었고요. 시신에는 숨진 후 생긴 상처가 몸에 있었고 몸속 혈액이 거의 남아나지 않아 있었고 또 플랑크톤이 검출됐다는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 범인을 잡긴 너무 어렵잖아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까? 이번 수사에서. 저런 상태에서 아마 만나던 사람들 아마 알리바이서 했겠는데 사실상 확증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중요한 거 뱀 소주 있어서 뱀 소주, 소주 뱀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경우에 지문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머리띠 같은 경우에도 아마 머리를 떴다고 그러면 거기에 DNA가 나올 텐데 찾지를 못했어. 그래 가장 중요한 담배꽁초에는 DNA가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담배꽁초에도 DNA가 안 났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수사하는 형사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최초에 초동수사할 때 그 압수물이라든지 최초 수사할 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수사해서 밝혀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그 당시 네. 처음에 흔적도 많았고 용의선사 용의사인도 많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난항을 겪었고요. 그리고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금일제로 남았고요. 지금 만약에 공소시효가 이제는 살인사건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한 사건은 법이 바뀌어서도 새로 수사를 할 수가 그래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네. 안타까운 게 공소시효를 저렇게 제한해 두지 않으면 길게 해놓으면요. 어떤 문제였냐면 DNA가 그 당시엔 검출이 안 됐을 거예요. 담배라든가 아니면 소주라든가 이런 데. 근데 그거를 보존해 놓으면 기술이 발전되면 뒤에 DNA를 검색해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그렇죠.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좀 연장해 놔야 돼요. 네, 정말 공소시효가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고도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끝나버린 안타까운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